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와 FC 도쿄입니다. 상성에서 앞섰던 후쿠오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차전에서는 도쿄의 전술이 바뀌자 이를 노리지 못하고 승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16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잠가버리자 역습 상황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후쿠오카는 슈팅 3개에 그치면서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현재 문제는 지키기만 해도 되고 원정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을 도쿄가 90분 내내 2차전에선 그들이 수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쿄는 지난번 경기에서는 상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에서도 1차전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가 지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승리를 거둔 상황이기에 도쿄가 무리하게 전방에서 활동 범위를 높이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가할 필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역습에 익숙한 상대에게 공간을 철저히 막아내면서 최대한 저득점으로 가는 것을 계획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기는 것도 도쿄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도쿄가 지난 1차전처럼 90분 동안 잠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역습에 능한 후쿠오카가 상당히 공격력에서 고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간바 오사카입니다. 우라와는 효율적인 수비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상대가 12개의 슈팅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골문으로 향한 것은 오직 2개였습니다. 결국 우라와 특유의 지키는 능력이 1대0 승리를 가져오게 하면서 홈에서의 2차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스코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골을 하나 넣어놓고 수비적인 태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일단 홈에서 공을 쥐는 능력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단은 우라와가 공을 잡아서 몰아치는 양상을 보인다면 간바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간바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팀에게는 불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으며 수비진의 줄부상과 원볼란치 자리의 부하도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특히나 야마모토의 경우 원볼란치를 소화하고 있으나 빌드업에 비해 수비력이 다소 부족한 자원입니다. 원래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였기에 수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라와의 승리를 높게 봅니다. 홈에서 좋은 점유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간바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며 간바의 수비는 점유가 어느 정도 되어야 안정을 찾는 타입입니다. 당연히 우라와도 2차전에서 한 골 정도를 넣고 스코어가 벌어졌다 싶으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5언더 양상을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삿포로입니다. 요코하마는 지난번 경기에서는 맞불을 놓은 삿포로의 약점을 잘 이용해 2골을 넣는 성과가 있었던 팀입니다만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였는데 3골을 내주면서 3연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리그에서도 17위 팀에게 연속으로 패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다실점이 동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삿포로의 공격성을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삿포로는 3대2로 겨우겨우 한 골 차이의 승리를 거두었기에 삿포로가 지키기보단 공격성을 보이고 스코어 차이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리그에서는 득점력의 부재로 인하여 9경기 무승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였는데 리그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두고 나서는 가슴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스토퍼들이 올라가면서 MF 싸움에 가담해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중원과도 싸움이 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물론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정교함으로 이것을 이겨낸다면 리베로 한 명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단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3.55번은 확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역전이 필요하며 삿포로도 스코어를 더 벌려서 여유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만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최근에는 최하위권 팀에게도 역습으로 덜미를 잡히며 다실점이 자주 동반되는 양상이 많은 편이라 생각외로 삿포로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가시마와 나고야입니다. 가시마는 라스트 미니골로 인하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에는 실패를 하였으나 2차전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얻게 된 것은 확실할 겁니다. 일단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는 4-4-2 전형의 안정감은 매우 좋은 것으로 봅니다. 결국 가시마도 크로스 위주의 공세로 한 골만 넣는다고 해도 이 스코어를 지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2골을 일찍 넣고 잠가 승부에서 승리한 경기도 나왔었습니다. 나고야는 현재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문제입니다. 나고야의 계획은 수비가 버티는 동안 공격에서 주커가 결정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승 양상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 둘이 전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커가 7월 초에 열린 경기 이후로는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며 수비도 시즌이 진행될수록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난조가 꽤나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주커를 선발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선택을 시도했으나 대체자로 나온 선수도 크게 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마의 승리를 높게 보는 매치입니다. 일단 나고야가 공수에서 전부하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유이고 특히나 강점인 수비가 시즌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득점력이라도 나고야가 따라온다면 모르겠지만 주커의 침묵이 지속될수록 나고야의 마음은 점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가시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